보도행 1세 즉위 이후 십자군 국가의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쪽으로 아스칼론을 수비하며 척박한 사막지대인 시나이 반도를 자연 방벽 삼아서 파티마 세력을 견제, 동쪽으로 알레포, 다마스쿠스를 확보하여 투르크 세력 진공에 1차 방어선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서부 연안의 항구 도시들을 장악해서 파티마, 투르크의 해상 침공을 저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들의 병력이 소규모였기에 이런 전략마저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1102년 비잔티움 제국의 알렉시우스 1세의 조력으로 팔레스티나로 돌아온 레몽은 풍요로운 트리폴리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트리폴리는 남북으로 아군이 있기에 수비에도 용이한 위치였습니다. 지난날 성창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던 피에르 바르톨로뮤는 아르카를 공략할 때 계시를 받다면서 공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영주들은 과거의 피에르가 자신을 의심한 아데마르의 죽음 이후 아데마르를 모욕한 사건을 떠올리며 피에르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고위 정치자들이 피에르를 두둔했음에도 피에르는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불기둥 사이를 걷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는 결국 10여일간 격통에 시달리다 숨을 거뒀습니다. 피에르와 밀접한 관계였던 레몽도 이 사건으로 명성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1103년 포로로 붙잡혔던 보헤몽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에데사 백작 브루의 보드행과 그의 봉신 쿠르트네의 조슬랭과 연합하여 알레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형편없이 패했고 보드행과 조슬랭은 포로가 되었으며 보헤몽만이 겨우 탈출했습니다. 이 전투로 군사력의 공백이 생긴 북부 십자군 국가들은 위기에 놓였습니다. 보드행 1세는 재빨리 보헤몽의 조카 탕크레드를 에데사에 급파하여 역습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은 서쪽에서 들어왔습니다. 보헤몽이 안티오크를 반환하지 않자 황제의 군대가 진군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국 군대는 수상전과 강습 상륙에 능한 마누엘 부투미티스가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킬리키아 일대를 정복했지만 서부 아나톨리아에 여전히 투르크 세력이 존재했기에 안티오크를 공략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제국에 대해 위기를 느낀 보헤몽은 탕크레드를 안티오크의 섭정으로 임명한 뒤 남이탈리아로 넘어가 프랑스 공주 콩스탕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신부와 함께 딸려온 막대한 지참금을 기반으로 노르만 기사들을 모집하여 병력을 증강했습니다. 이후 보헤몽은 가문의 수건인 제국 공략에 착수하게 됩니다. 한편 레몽은 포위 공격을 하던 중 외곽 언덕에 성체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차후 트리폴리 외곽 방어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105년 2월 27일 성의 함락을 보지 못한 채 레몽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미 1104년부터 레몽은 스스로를 트리폴리 백작이라 칭했는데 이 영토도 없는 자규의 계승자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레몽의 사촌 기온과 최근 합류한 레몽의 아들 베르트랑이 날카롭게 대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국왕 보드행 1세, 막 석방된 브루의 보드행, 쿠르트네의 조슬랭 등 주요 귀족들이 중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트리폴리를 양분하되 기욤은 안티오크의 봉신이 되고 베르트랑은 예루살렘의 봉신이 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후 베르트랑은 남프랑스에서 1만여 병력을 끌어왔으며 제노바와 조약을 맺고 함대와 병력을 지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십자군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트리폴리 공략의 실질적인 지휘관이었습니다. 추가로 예루살렘 왕국이 베르트랑을 도왔던 이유는 이슬람, 십자군, 제국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던 안티오크 공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안티오크 공국이 트리폴리까지 세력을 넓힌다면 보드행 1세로선 부담스러운 국정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1107년 트리폴리가 기독교 연합군에게 둘러싸인 시기 복수의 칼을 간 보헤몽은 아드리아해를 넘어 디라이온을 공격했습니다. 이곳은 26년 전 황제가 노르만 군대에게 패배했던 장소였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며 승리를 확신한 보헤몽은 열심히 싸웠지만 막대한 피해를 입고 패했습니다. 그의 기대와 달리 26년간 제국군의 수준은 상당히 올라 있었습니다. 보헤몽의 군대는 포위당했으며 전염병마저 돌았습니다.
1108년 결국 보헤몽은 황제의 봉신이 되는 대볼 조약을 맺었습니다. 1109년 보헤몽과 반대로 베르트랑과 기욤의 군대는 트리폴리를 손에 넣었습니다. 전투 중 기욤이 화살에 맞아 죽음으로써 베르트랑은 운 좋게도 단독 상속자로 당당히 트리폴리 백작이 되었습니다. 기욤을 암살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노바와 맺은 통상조약과 부친과 호의적인 제국의 지원으로 착실히 세력을 건설해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십자군 국가 트리폴리 백작령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깊은 굴욕을 맛본 보헤몽은 공국으로 귀환하지 않고 아플리아에서 좌절감에 빠져있다 사망했습니다. 한때 황제를 두려움에 떨게 했으며 자신의 나라를 세운 노르만 전사는 명성과 반대된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되는 광고 시청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